가보아 만나는 그 간밤에 무슨 일이 안녕하세요, 있었을까? 앙님 여러분. 담어학 뉴스 메인 작가 영희입니다. 저는 관찰자 철수입니다. 2025년 11월 30일 오늘 담호항에서 가장 뜨거웠던 소식들을 앙님 여러분과 함께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디어의 역할과 책임부터 거대 플랫폼 기업의 두 얼굴, 그리고 우리 사회에 숨겨진 경제 이야기, 미래 기술의 변화까지 다채로운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빛나는 앙님들의 따뜻한 이야기로 마무리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소식은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두 개의 글로 미디어와 언론의 책임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앙님께서 올려주신 조민 씨 면세점 특혜 의혹 제기한 기자님이 좌표 찍기로 인해 힘드시답니다. 라는 글입니다. 추천수 250개를 기록했네요. 이 글은 최인혁 기자님께서 조민 씨의 면세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가 조민 씨의 법적 대응으로 인해 기자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앙님은 힘들다고 하시면 기자직을 그만두시고 배상을 하시는 게 어떨지요? 라며 강한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댓글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힘드시다니 좀 다행이네요. 헤헤 라는 앙님의 반응도 있었고요. 또 다른 앙님은 금융치료 달달하겠네요. 라며 법적 책임을 통한 해결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비슷한 맥락으로 자유 게시판에 장경태 기사 쓴 조선일보 기자가 누군지 봤더니 라는 앙님의 글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 글은 추천수 224개를 받았습니다. 글쓴이 앙님은 특정 언론사 기자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소통을 지적하며 이거 보면 볼수록 구린내가 진동을 하는 사건이네요 라고 언급했습니다.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앙님은 댓글로 잘 됐네요. 이번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센 거 하나 만들어서 시범 케이스로 삼아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처럼 앙님들은 언론의 보도 태도와 책임에 대해 매우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론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앙님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의혹 제기와 그에 따른 법적 대응, 그리고 언론사와 특정 커뮤니티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우리 사회가 언론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자유 게시판에 쿠팡 판매자로 판매하면서 쿠팡이란 플랫폼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라는 글입니다. 추천수 204개를 기록하며 많은 앙님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 글은 쿠팡이라는 거대 플랫폼에서 판매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앙님은 쿠팡의 정책이 일방적이며 슈퍼 갑 중의 갑이라고 표현하며 쉬운 반품 정책이 판매자들의 손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쿠팡이 잘 될수록 오프라인 판매자와 온라인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더 나빠집니다. 라는 우려도 표했습니다. 특히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유통 경로 소명을 요구하고 그 이후에 PB 제품이 탄생하는 과정이나 성장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납부해야 하는 기여금에 대한 압박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관행들이 아마존 온라인 플러스 한국 전통 방식 유통 이상한 방향으로 섞였습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댓글에서는 앙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이 오갔습니다. 판매자에게 많이 불합리한 구조라면 네이버에서 주문하는 게 낫겠네요. 라는 의견처럼 플랫폼의 불공정성을 인지하고 소비 패턴을 바꾸려는 앙님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쿠팡의 반품 정책이 아니면 제품 구매를 꺼려하게 만듭니다. 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쿠팡의 정책이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보호와 판매자 권리 사이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이어서 새로운 소식 게시판에 쿠팡 대표이사 고객정보 무단 접근 사고 공지 전문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추천수는 3개였지만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쿠팡에서 고객정보 무단 접근 사고가 발생했다는 공지 전문을 공유한 것입니다. 네, 이 소식은 앞서 살펴본 쿠팡 판매자의 어려움과 연결되어 플랫폼의 기업 윤리와 책임에 대한 논의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악님들은 댓글을 통해 건머 회장 나오라고요. 이번 기회에 건머 미국인 오너 털어봅시다. 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악님은 역대급으로 털렸으니 역대급으로 벌금 부과를 받아야죠. 망할 정도로 몇십억 원 말고 몇천억 원 정도, 1인당 10,000원으로 하면 3,500억 원 좋네요. 라며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고객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기업의 막중한 책임감을 요구하는 악님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외의 경제 통찰을 제공하는 자유 게시판의 글입니다. 농촌에 엄청난 부자들이 숨겨져 있는 거 아시나요? 라는 글입니다. 이 글은 추천수 184개를 받았습니다. 글쓴이 악님은 농촌의 식년작물은 무제한 면세, 원회작물은 10억까지 면세라는 점을 지적하며 가족들 명의로 매출을 나누면 수십억을 벌어도 사실상 면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0에서 40년 농사를 지은 분들이 꽤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저희 동네 어떤 한 분은 헬리오시티 175를 저점 매수하시고 둔촌에도 새로 사시고 그리고 종부세 시원하게 내시고 그렇게 사십니다. 라며 농촌 부자들의 엄청난 자산 규모를 실감케 했습니다. 또한 첫해 매출 4억, 순이익 2억 이렇게 전부 가지고 가고 쓰시고 쩐주는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상황이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라며 부의 세습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글은 우리 사회의 부의 축적 방식과 세금 제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악님은 귀농인들이 이런 현실에 현타를 넘어서서 자기만의 길을 잃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라며 양극화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댓글에서는 최근 들어서 확 부유해지신 분도 있고 오랜 기간 남들이 많이 먹는 작물 1등으로 재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라며 이러한 현실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소식 게시판에 쿠팡 대표이사 고객정보 무단 접근 사고 공지 전문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추천수는 3개였지만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쿠팡에서 고객정보 무단 접근 사고가 발생했다는 공지 전문을 공유한 것입니다. 네, 이 소식은 앞서 살펴본 쿠팡 판매자의 어려움과 연결되어 플랫폼의 기업 윤리와 책임에 대한 논의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악님들은 댓글을 통해 건머 회장 나오라고요. 이번 기회에 건머 미국인 오너 털어봅시다. 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악님은 역대급으로 털렸으니 역대급으로 벌금 부과를 받아야죠. 망할 정도로 몇십억 원 말고 몇천억 원 정도, 1인당 10,000원으로 하면 3,500억 원 좋네요. 라며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고객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기업의 막중한 책임감을 요구하는 악님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외의 경제 통찰을 제공하는 자유 게시판의 글입니다. 농촌에 엄청난 부자들이 숨겨져 있는 거 아시나요? 라는 글입니다. 이 글은 추천수 184개를 받았습니다. 글쓴이 악님은 농촌의 식량작물은 무제한 면세, 원회작물은 10억까지 면세라는 점을 지적하며 가족들 명의로 매출을 나누면 수십억을 벌어도 사실상 면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0에서 40년 농사를 지은 분들이 꽤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저희 동네의 어떤 한 분은 헬리오시티 175를 저점 매수하시고 둔촌에도 새로 사시고 그리고 종부세 시원하게 내시고 그렇게 사십니다. 라며 부의 세습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첫해 매출 4억, 순이익 2억 이렇게 전부 가지고 가고 쓰시고 쩐주는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상황이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라며 부의 세습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글은 우리 사회의 부의 축적 방식과 세금 제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악님은 귀농인들이 이런 현실에 현타를 넘어서서 자기만의 길을 잃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라며 양극화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댓글에서는 최근 들어서 확 부유해지신 분도 있고 오랜 기간 남들이 많이 먹는 작물 1등으로 재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라며 이러한 현실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미래 기술의 중요한 변화를 알리는 소식입니다. 새로운 소식 게시판에 챗GPT의 광고 추가 가능성 관련 코드 발견이라는 글입니다. 추천수는 2개입니다. 이 글은 블리핑 컴퓨터 기사를 통해 오픈 AI가 챗GPT 내 광고 도입을 내부적으로 실험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챗GPT는 유료 요금제는 있었지만 상업적인 광고는 없었거든요. 구글 검색처럼 구매 행동에 영향을 주는 광고가 챗GPT에도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챗GPT 안드로이드 앱 베타 버전에서 관련 코드가 발견되었다고 하니 조만간 광고를 보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악님들은 이 소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한 악님은 이제 블랙미러 보통 사람들 에피스처럼 되는 건가요? 헤헤, 구독제 싼 거 쓰면 중간중간 광고 멘트 날리고 그거 줄이려면 상위 요금제 요구라며
하며 AI 서비스의 유료화 모델과 광고의 등장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에 답변이 끝나고서 그 아래에 연관 광고가 뜨는 정도가 현실성 있어 보이네요. 시각적으로 답변과 얼마나 구분감을 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듯이라는 댓글처럼 비교적 현실적인 광고 모델을 예상하는 악님도 있었습니다. AI 기술이 우리 삶에 더욱 깊숙이 들어오는 만큼 이러한 변화들이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달린당 게시판에서 가져왔습니다. 2025 마지막 마라톤 결과 11월 런말 정산이라는 글입니다. 추천수 5개를 받았습니다. 이 글쓴이 악님은 올해 마지막 마라톤에서 개인 최고 기록, 즉 PB를 갱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55분 정도에서 52에서 53분을 목표했는데 평소보다 훨씬 끌어올려 드디어 앞자리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평균 심박수도 150에서 155에서 167까지, 최고 심박수 175까지 기록하며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인 노력이 빛을 발휘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겨울 동안 연습해서 내년에 45분을 목표로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악님들의 댓글도 따뜻한 격려로 가득했습니다. PB 달성 축하드립니다. 올해 대회 마무리를 잘 하셨네요. 수고하셨어요. 와 같이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악님들의 도전과 성취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가 만들어낸 값진 결과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더욱 즐거운 달리기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해